최근에 어떤 그 정육점에 누가 고기를 270만 원어치 주문했다가 당일에 잠적해버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이 SNS로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가까스로 다시 이제 완판을 했다고는 하는데요. 이른바 이 노쇼 문제, 과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이번 특정 정육점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270만 원어치 손해를 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네. 와, 이렇게 나타나지 않은 손님, 네.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뭐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무슨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 일단은 사기 떠올리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이거 예. 속여서 손에 입혔으니까 사기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 결론적으로 사기는 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가해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이 노쇼한 손님은 허위 주문을 했는데 재산상의 이득을 챙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노쇼의 고의성이 입증되면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 네, 위계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거짓.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형법 314조는 위계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밥 40주를 주문하고 잠적한 50대 남성에게 대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시켜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예.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번 사건에 피해를 입은 업주는 이제 노쇼 고객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남겼어요. 그래서 노쇼 고객이 여러 차례 이제 이런 식의 뭐 이 업체든 다른 업체든 주문을 하고 노쇼 고객의 어떤 고의성이 의심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은 수사에서 고의성 입증해서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 나왔던 사례도 있는 거고요. 네네. 고의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그런데 처벌과 별개로 그렇게 이제 나쁜 식으로 본인을 이용했던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이 노쇼 관련해서? 이게 무조건 다 손해배상이 된다라고 할 수 없지만 네. 또 아예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예약자는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면은 사전에 취소 사실을 업주에게 이야기할 신의치상의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네. 서로 계약이 된 것이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부분을 미리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런 의무를 위반해서 취소 통지를 하지 않아서 업주가 다른 고객의 예약이나 방문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매출 발생 기회를 상실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손해로 좀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손해배상액은 뭐 식자재값, 인건비, 시설비 포함하고 약간의 위자료 정도 해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처럼 그 선한 시민들께서 이거를 다도 사주셨잖아요. 근데 네. 제3자가 고기를 다 이제 샀다 해서 하더라도 뭐 노쇼 손님의 혐의나 무슨 뭐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하. 아닐 겁니다.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도 네네. 알려주셨고, 또 일부 식당은 그래서 애초에 예약금을 미리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요즘에 뭐 노쇼 방지 위해서 이제 예약금 받는 곳들이 많아요. 저도 예약금 내고 이제 예약해 본 적들도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이 예약금이 좀 너무 과도하게 받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음식값 절반 이상을 예약금으로 받거나 뭐 예약을 하고 나서 2일 전에서 5일 전에 취소를 했는데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뭐 이런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분쟁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좀 소비자의 피해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기준을 보면은 돌잔치나 회가변 같은 이제 연회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외식업, 그러니까 일반 식당이라고 한다면 예약 보증금은 총 이용 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설령 식당이 예약 금액을 10% 넘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약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소비자 분쟁 기준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기는 합니다. 근데 약간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요즘에 예약금이 높아서 문제가 된 사례인데요. 1인당 2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선주문했어요. 네. 그러면서 음식 가격의 10%인
1인당 2만 원만 내면은 예약금으로 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식당에서는 1인당 10만 원의 예약금을 내라고 해서 50%나요? 네. 이를 지급했다라면은 인정되는 예약금은 2만 원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예약금이 중요한 것은 예약금 보통 위약금으로 그쵸.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소를 할 때 그 위약금을 제외한 위약금은 저희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제외한 8만 원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돌려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하. 야, 이게 좀 복잡하네요. 그리고 또 손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예약금이라는 게 하나의 약속이니까 네네. 예약금을 내놨는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못 갔다. 그러면 그 예약금을 다 떼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 그 분쟁 기준에 따르면은 네. 소비자가 예약 취소를 1시간 전에 했다라고 하면은 예약금을 전액 다 돌려받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금으로 얼마를 입금했든지 간에 이용 시간 1시간 전에 취소를 하면은 전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기준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취소를 하면은 예약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10% 이상의 그 예약 이용 금액의 50%를 예약금으로 낸 분 같은 경우는 10%는 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이제 위약금이 아니니까 돌려받아야 되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또 반대 상황도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음식 다 준비해놨는데 예약 당일 1시간 전에 예약 취소해버리면 다른 손님 받을 수도 없고 그죠. 또 어떤 음식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되게 중요한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 같은 경우는 준비한 재료를 모두 버려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소비자 분쟁 기준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어떤 권위나 권리를 좀 더 강하게 보호하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더 알맞게 개정이 돼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초점은 소비자 보호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억울한 일이 또 왕왕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고용하는 문제도 좀 이게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정말 알바생 구하기 되게 힘들다. 또 알바생이 또 문제를 일으키면 골치 썩는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는데요. 출근을 해야 하는데 알바생이 잠수를 타버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실제로 제 지인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네. 문제로 늘 골머리를 썩습니다. 이렇게 모임에 나오기로 해놓고 예. 아르바이트생이 나오지 않아서 급작스럽게 저희와의 약속을 취소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네. 거예요. 예. 사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알바생들에게 손해배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예. 면접에 안 나오거나 최종 합격 후에 출근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는데 근데 채용 확정자가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난 이후에 이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채용이 확정되어서 근로 제공에 의무가 있는 날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이는 근로자의 규칙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민법 제390조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해당돼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손해배상액이 보통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액보다는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우리 업무에 방해를 주고 이제 그러니까 그 근로계약에 대한 의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이 좀 인정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하지 않아서 생긴 손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를 또 입증을 해야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르바이트생 뽑아놨는데 처음에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다가 한 하루 이틀 나오고 나서 이 집에서 일 못하겠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잠수를 타버리는 경우. 그러면 되게 좀 골탕 먹은 것 같죠. 자영업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이틀 출근을 했으니까 그건 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로자가 사직 등의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면은 이제 정말 하루만 일하고 그만뒀다 하더라도 네. 이제 퇴직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일한 그 임금은 입금을 해줘야 됩니다. 임금을 늦추면은 임금 체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2년 전에 한 음식점 사장은 이렇게 무단 퇴사한 알바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습니다. 이제 손해배상 청구액은 좀 많았는데 알바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음식점 사장님이면
화가 단단히 났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재판부에서는 130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오. 판결을 냈습니다. 피해를 그러니까 알바생에 나오지 않아서 본 손해가 어떤 손해인지 얼마만큼인지를 이제 사장님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과거의 매출과 이 친구가 이 알바생에 나오지 않았던 뭐 매출을 비교한다든가 정말 그 매출의 감소분이 이 알바생의 무단결근 때문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기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들의 생각보다 손해배상액이 좀 많이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도 이제 알바생에게는 아주 강력한 경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런 사례도 양측이 서로 좀 알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서로 이제 신의 성실에 입각해서 신뢰를 갖고 일을 하고 고용을 하고 또 해야 할 텐데요. 혹시 그런 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네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일을 해야 된다. 네네. 이런 걸 적어두면 안 됩니까? 네, 우리 사장님들 이런 계약 조항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뭐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며칠 만에 그만둘 경우에는 임금 주지 않거나 뭐 손해배상을 한다라는 조항을 넣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사장 이제 이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좀 고민해봤던 규정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근데 무단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은 근로계약서 상에 뭐 이런 문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동일하게 손해 사실, 뭐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해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네네. 아르바이트 단기간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면접까지 봤어. 네. 출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우리 또 가게 사정이 안 좋아졌으니까 출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네네.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네, 일일 알바도 이렇게 채용 확정 후에 일방적으로 사업장에서 출근을 하지 말아라. 이제 어떤 근로계약을 취소했다라고 예. 하면은 이거 해고이고요. 하루도 일을 안 했어도요? 안 했어도요. 오. 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든지 안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러 언제까지 어디로 나와라. 뭐 몇 명 이제 뭐 어떤 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문자로 왔는데 뭐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자 통보만 하신 경우에도 채용 확정으로 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은 부당해고로 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 채용도 신중하게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해고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5609 쓰시는 분께서 자영업자는 동네 북입니다.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참 그래서 법적으로도 좀 알고 영업을 또 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해서 슬기로운 법률 생활도 저희가 코너로 항상 고정으로 이어가는 거고요. 윤예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